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일까?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계절의 냄새와 거실을 가득 채우는 은은한 온기.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마주하는 아내의 다정한 미소는 나에게 있어 세상 그 무엇보다 완벽한 안식처였다. 나는 유독 냄새에 예민한 편이다. 남들보다 후각이 몇 배는 더 발달한 탓에 조금이라도 낯선 향기가 섞여 있으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하루 종일 예민해지곤 했다. 하지만 아내만큼은 달랐다. 아내는 항상 은은한 백합 향기를 풍겼다.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내의 살결에서는 언제나 순수하고 단아한 백합 향이 났다. 그 향기는 나에게 평온이자 신뢰 그 자체였다. 퇴근길에 아무리 복잡한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고약한 땀 냄새에 시달려도 집에 도착해 아내를 안는 순간 그 모든 피로가 백합 향 속에 녹아 사라지곤 했다. 오늘도 고생했어 여보. 아내가 내 넥타이를 풀어주며 방긋 웃을 때마다 그녀의 목덜미에서 흩어지는 그 백합 향은 나의 가장 확실한 안도감이었다. 나는 아내의 목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습관이 있었다. 그 향기 속에는 늘 한결같은 아내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며 조용한 저녁 식사를 즐겼다. 가끔은 내가 후각이 너무 예민해서 겪는 고충을 이야기하면 아내는 깔깔거리며 내 볼을 꼬집곤 했다. 그런 일상들이 쌓여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부부라고,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고 깊이 신뢰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나는 내가 감지하는 이 백합 향기가 우리 부부의 튼튼한 울타리라고 생각했다. 냄새에 민감한 내가 아무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관계가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아주 미세한 균열이 시작된 건 지난달부터였다. 평소 아내는 외출하기 전 손목과 귀 뒤에 살짝 향수를 뿌리곤 했다. 딱 내가 좋아하는 기분 좋게 머리를 맑게 해주는 백합향이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내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진하게 온몸을 휘감을 정도로 백합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은은하게 다가오던 향기가 이제는 코를 찌를 듯 강렬해져서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재채기가 나올 정도였다. 향수가 좀 센 거 아니야? 라고 물으면 아내는 요즘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 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심지어 아내의 외출 시간도 묘하게 엇갈리기 시작했다. 퇴근 후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루틴이었는데 아내는 최근 들어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외출을 하곤 했다. 처음에는 지인의 생일이나 중요한 모임이 있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늦은 밤, 아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갈 때마다 집안에는 평소보다 더 독한 백합 향기가 진동을 했다. 마치 누군가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 혹은 다른 냄새를 덮어버리려는 듯한 그 과도한 향기가 나의 예민한 후각을 거슬렀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시계 바늘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아내는 화려한 차림새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백합 향기가 소용돌이치듯 거실을 가득 메웠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정적이 찾아왔음에도 방금 전까지 아내가 서 있던 자리에는 독하리만큼 강한 백합 향기만이 남아 나를 짓눌렀다. 평소라면 안도감을 주었을 그 향기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불길하게 느껴지는 걸까? 나는 홀린 듯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복도 끝,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 쪽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낯선 담배 냄새가 섞인 백합 향기가 비릿하게 풍겨오고 있었다. 아내의 몸에서 나는 백합 향기는 내 일상의 평온이자 안식처였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평온함의 틈새로 묘한 이질감이 끼어들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 후각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은 아내가 아니라 우리 집 바로 윗집에 사는 남자 때문이었다. 언젠가부터 엘리베이터는 그 남자와의 조우를 위한 필수적인 장소가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목례를 나누는 평범한 이웃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눈에 띄게 집요해졌다. 내가 퇴근하는 길 혹은 아내와 함께 외출하려는 찰나에 어김없이 나타나 좁은 엘리베이터 공간을 함께 점유했다. 어이쿠, 퇴근하십니까?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저것 적응 중인데 혹시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 좀 아시는 데 있나요? 그는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 양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치밀하지 못한 그 특유의 들뜬 말투와 지나치게 넓은 보폭으로 사람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습관은 내 신경을 긁어놓기에 충분했다. 그는 사소한 질문을 빙자해 우리 부부의 일과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주말에는 어디로 가는지, 저녁에는 주로 무엇을 해먹는지, 마치 우리 집의 리듬을 자신의 삶 속에 동기화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무뚝뚝하게 답을 피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친근한 척 다가왔다. 한 번은 그가 우리 집 앞에 택배가 잘못 배달되었다며 굳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러 찾아온 적이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몸에서 풍기는 미묘한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그것은 단순히 땀 냄새나 옷의 냄새가 아니었다. 아주 미세하지만 아내의 몸에서 항상 맡던 그 백합 향기가 그의 옷자락 어딘가에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를 돌려보냈다. 그저 기분 탓일 거야. 단순히 같은 아파트 단지라 향기가 섞였을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넝쿨처럼 내 마음속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불쾌한 잔향만이 남았다. 주말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이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에 발걸음이 멈췄다. 1층 로비 쪽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계단을 내려갔다. 멀리 보인 풍경에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입주민 편의시설 옆,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구석진 기둥 뒤편이었다. 아내가 서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낯선 손길이 보였다. 그 앞에는 윗집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툭 치며 아주 가깝게 다가갔고 아내는 거부하는 대신 그의 귓가에 대고 무언가 은밀한 말을 속삭였다. 그 순간 아내의 손이 그의 옷깃을 다정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가 함께 보낸 수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극히 긴장되면서도 은밀한 기류가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그 친근함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강타했다. 나는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떨어뜨릴 뻔하며 차가운 콘크리트 벽 뒤에 몸을 숨겼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겨냥한 화살처럼 로비에 울려 퍼졌다. 그날따라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축축하게 느껴졌다. 퇴근길 1층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윗집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늘 그렇듯 지나치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내 곁으로 다가왔다. 좁은 공간 안에서 그의 몸에서 나는 옅은 담배 냄새와 스킨 향이 뒤섞여 내 코끝을 자극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숨을 참았다. 후각이 예민한 내게 타인의 채취는 때로는 불쾌한 침입처럼 느껴지곤 하니까. 아, 퇴근하시나 봐요. 오늘따라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네. 그가 툭 던진 말에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꾸했다. 아, 네. 일이 좀 많아서요. 그런데 그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말고 나를 힐끔 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렸다. 부인께서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니 말이에요. 낮에는 그렇게 바쁘게 다니시던데 저녁엔 또 아내분 특유의 그 화려함이 집을 가득 채우나 봐요. 요즘 따라 부인한테서 나는 향기가 더 진해진 것 같아서 말이죠. 문 밖까지 향기가 스며나오던데 혹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내의 향기? 아내는 늘 내가 선물한 은은한 백합 향수만을 고집했다. 그런데 윗집 남자의 말은 달랐다. 더 진해졌다니? 화려함이라니? 그가 내뱉은 단어 하나하나가 내 뇌리에 박혀 가시처럼 돋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내가 모르는 아내의 뒷모습을 즐기듯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남자들은 가끔 아내가 집 밖에서 어떻게 웃고 다니는지 다 알 순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제가 다 아찔해서 말이죠. 그의 말은 불친절할 정도로 치밀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투박한 문장들이 오히려 내 가슴을 더 깊게 찔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예민한 코끝에 머무는 그녀의 향기가 이제는 왠지 모르게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밤은 깊었고 아내는 피곤하다며 일찍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의 무미건조한 소음을 배경 삼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방 문틈 사이로 아주 작게, 하지만 선명하게 아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안방 문으로 다가갔다. 나 지금 말하기 좀 어려워. 아니, 그 사람이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좀 눈치가 빨라진 것 같아. 조심 좀 해, 김씨. 윗집 남자의 성이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아내의 다급하면서도 낮은 속삭임이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토록 신뢰했던 백합 향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배신감의 냄새만이 내 폐부를 찌르고 들어왔다. 엘리베이터의 좁고 밀폐된 철제 공간은 내게 언제나 가장 예민한 감각이 곤두서는 전장이었다. 남들보다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후각 탓에 나는 누군가의 옅은 채취나 스쳐 지나가는 향수 냄새만으로도 그 사람의 컨디션은 물론 방금 전까지 무엇을 했는지까지 어렴풋이 유추하곤 했다. 퇴근길 정막이 감도는 1층 로비에서 마주친 윗집 남자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그는 번들거리는 미소를 띤 채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짧게 목례를 하며 그 좁은 공간으로 발을 디뎠다. 하지만 그가 내 옆으로 바짝 다가서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숨을 멈췄다. 그의 몸에서 지독할 정도로 익숙한, 하지만 결단코 그에게서는 절대 나지 말아야 할 향기가 훅 끼쳐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백합향이었다. 내 아내가 매일 아침 외출 전 습관처럼 손목과 목덜미에 뿌리던 바로 그 향기였다. 나는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며 버튼을 눌렀다. 좁은 공간에 갇힌 채 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따라 퇴근이 늦으시네요, 김 과장님.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그의 지나치게 친절한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나는 거울에 비친 그의 눈동자를 힐끔 살피며 담담하게 대꾸했다. 네, 처리할 서류가 좀 많아서요. 윗집분은 이 시간에 어디 다녀오시는 길인가요? 그러자 그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특유의 번들거리는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냥 근처 꽃집에 좀 들렀습니다. 향기가 좋아서요.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엘리베이터 디스플레이 숫자가 올라갔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찼다. 꽃집에 들렀다고 했지만 그의 옷 어디에도 꽃가루 하나 묻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향은 마치 누군가의 살결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가 옮겨온 듯 아주 진하고 끈적하게 그의 셔츠 깃에 배어 있었다. 우리 집 침실 구석구석에 밴 아내의 향기와 똑같았다. 찰나의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불길한 예감이 독처럼 퍼져나갔고 심장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이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좁은 공간 안에 갇힌 것은 나와 윗집 남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한 불길함이었다. 나는 참아왔던 숨을 몰아쉬며 윗집 남자의 어깨를 거칠게 낚아챘다.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멈추려던 찰나 나는 강제로 닫힌 버튼을 연타하며 그를 구석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당황한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나는 아내의 코트 깃에서 맡았던 그 낯선 남자의 샴푸 향과 아내의 몸에 배어있던 백합 향수가 뒤섞여 내 코끝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우리 아내랑 무슨 사이입니까? 오늘 아침. 아니, 그전부터 당신 몸에서 왜 우리 집사람의 향수 냄새가 나는 거죠?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공포인지 알 수 없었다.
윗집 남자는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내 손을 뿌리쳤다. 저기요, 이웃 사촌끼리 인사 좀 나누는 게 뭐가 그렇게 거슬립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환각도 생기고 그러나 보죠? 아내분이 저랑 무슨 관계라고요? 지금 댁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네요.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뻔뻔했다. 치밀하게 숨기려 노력하는 것조차 아니었다. 오히려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상황을 주도하려는 그 태도가 더 소름 끼쳤다. 그는 내 멱살을 잡고 있던 내 손을 아주 가볍게 떼어내며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신 거 아니에요? 아내분이 좀 예쁘고 매력이 있긴 하죠. 그래서 불안하신 겁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사는 게 지겨워져서 다른 사람 쳐다볼까봐? 그건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생기는 열등감이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적당히 하세요. 추잡해 보이니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그 비열한 얼굴을 갈아엎고 싶었지만 심장이 터질 듯이 뛰며 나를 제어했다. 내 후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가 풍기는 냄새, 아내의 옷에서 묻어난 그 냄새는 단순한 이웃 사이에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내 정신 상태를 의심하며 나를 비웃고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8층 복도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여기서 뭐해? 윗집 김씨랑은 왜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 아내의 목소리였다. 나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내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윗집 남자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그 손길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 진짜 왜 이래? 이웃 사람한테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설마 또 무슨 헛소리를 늘어놓은 거야?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당신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아내는 나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쏘아붙였다. 그녀의 눈에는 애정은커녕 마치 정신 나간 인간을 바라보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윗집 남자는 그 뒤에서 나를 향해 조용히 혀를 찼다. 그러게 말입니다. 남편분이 아무래도 상담이라도 좀 받으셔야겠어요. 저랑 아내분이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대개 망상 때문에 선량한 사람까지 매도하지 마시죠. 아내분은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런 의처증 환자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의 말에 아내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나의 뺨을 후려칠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다. 당장 집에 들어가서 머리 식혀.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어. 정말 질리고 치가 떨려. 감히 어디서 우리 이웃분을 잡고 이딴 식의 모욕을 주는 거야? 당신 진짜 미쳤어? 당신의 그 병적인 집착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지 마. 아내의 화장품 향기. 그 지독하게 익숙했던 백합향이 사실은 나를 기만하는 거대한 베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윗집 남자의 뻔뻔한 조롱 이후 나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다. 놈은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놈의 파멸을 설계할 차례였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연기하며 그가 헬스장에 나가는 시간을 철저히 파악했다. 그놈의 운동 루틴은 단순했다. 특정 요일마다 오후 2시가 되면 집을 비우고 피트니스 센터로 향했다. 그가 집을 나서는 순간 나는 미리 복사해둔 마스터키를 손에 쥐고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윗집의 문을 열었다. 놈의 집은 지나치게 정갈했다. 하지만 그 공기 중에 배어있는 냄새는 소름 끼치도록 낯익었다. 우리 집 안방에서 늘 맡았던 그 백합향기. 아내는 이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그 남자와 뒤섞여 있었던 것이다. 나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놈의 치밀하지 못한 성격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책상 서랍 안쪽에는 아내와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이 담긴 출력물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즐기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며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다. 지루해 죽겠어. 곧 끝낼 거야.
아내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책상 위 어지럽게 놓인 서류들 사이로 익숙한 로고가 찍힌 문서들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집의 명의가 적힌 부동산 서류, 그리고 내 인감을 교묘하게 위조한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다. 놈은 단순히 아내를 탐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재산 전체를 집어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놈에게 아내는 단순한 불륜 상대였을까? 아니면 이 계획의 도구였을까? 놈은 아내를 이용해 내 정신을 갉아먹고 그 틈을 타 경제적 파멸까지 유도하려 했던 것이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녀 또한 놈이 파놓은 거대한 덫에 걸려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분노가 전신을 타고 흘렀지만 나는 침착해야 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나는 서둘러 놈의 노트북을 열었다. 다행히 암호는 걸려있지 않았다. 바탕화면에는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파일을 여는 순간 화면 가득 채워진 텍스트들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 모의를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계획서였다. 결혼생활 종결 및 자산 이관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을 파탄내기 위한 시나리오가 날짜별로 상세히 적혀 있었다. 내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아내를 설득해 이혼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경제적 기반을 놈에게 양도하게 만들지. 그 소름 끼치는 설계도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가장 마지막 장, 최종 목표라는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편의 정신적 붕괴 후 모든 재산 명의 이전 완료 및 아내와의 새로운 시작. 나는 멍하니 그 화면을 응시했다. 놈은 단순히 내 아내를 뺏으려던 것이 아니었다. 놈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도려내고 그 빈자리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있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것은 그때였다. 놈이 헬스장에서 돌아온 것이다. 나는 서둘러 노트북 화면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았다. 놈의 낮고 비릿한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거봐, 내가 내 집에 쥐새끼가 들어올 줄 알았거든. 놈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이제 멈출 수 없는 폭풍이 시작될 참이었다. 내 예민한 후각은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평온할 날이 없었다. 아내에게서 나는 그 익숙하고도 역겨운 백합향수 냄새. 그리고 그 밑바닥에 교묘하게 깔린 윗집 남자의 싸구려 스킨 냄새가 섞일 때마다 내 심장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증거를 하나둘씩 모으며 나는 그들의 파멸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건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터졌다. 퇴근길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는 냉기만이 감돌았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알던 다정했던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마치 타인을 바라보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내의 싸늘한 비웃음뿐이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나에게 툭 던졌다. 봉투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사진들과 메시지 내역들이 담겨 있었다. 내가 낯선 여자와 호텔을 드나드는 사진, 누군가와 다정하게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 캡처본들이었다. 물론 모든 것은 가짜였다. 누군가 내 얼굴을 정교하게 합성하고 내 말투를 흉내내어 조작한 조잡한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평소 의심이 많고 예민했던 나를 향한 아내의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당신, 나한테 냄새가 난다고 했지? 당신 몸에서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해명하려 했다. 이건 다 함정이야. 윗집 놈이 꾸민 짓이라고. 당신, 그놈한테 속고 있는 거야. 내 절규는 그녀에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아내는 윗집 남자가 그동안 귓가에 속삭여온 가머니설에 완전히 세뇌된 상태였다. 그녀는 내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소름 끼치는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다. 윗집 남자가 보낸 그 가짜 증거들은 나의 예민함을 오히려 나의 결벽증과 의처증으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그 사람까지 끌어들이지 마. 당신의 그 비열한 본성을 감추려고 애꿎은 사람까지 모함하는 거야?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기만해 왔던 거지?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내 가슴팍을 가리켰다. 숨이 막혀왔다. 윗집 남자가 멀리서 이 상황을 보며 비웃고 있을 상상을 하니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는 나의 예민함을 역이용해 나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내가 냄새를 쫓아 진실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그는 이미 우리 부부의 신뢰라는 가장 견고한 성벽을 안에서부터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아내는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증오가 서려 있었다. 더는 당신이랑 한 공간에서 숨쉬는 것도 끔찍해. 당신이 더러운 짓을 벌이는 동안 나는 그 냄새를 참으며 당신을 믿어보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 같은 위선자와는 오늘로 끝이야. 지금 당장 이혼하자.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테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다. 나는 멍하니 서서 문을 바라보았다. 그 닫힌 문틈 사이로 아내의 몸에 배어있던 윗집 남자의 그 비릿한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오는 듯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이제 냄새조차 맡을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 그들의 치밀한 덫에 완전히 갇혀버리고 말았다.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이 모인 거실은 폭풍 전야처럼 숨이 막힐 듯 고요했다. 아내는 여전히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고 윗집 남자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비열한 웃음을 띠며 앉아 있었다. 그들이 짜놓은 시나리오 속에서 나는 이미 파렴치한 배신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후각에 민감한 내가 그들의 악취를 덮어두고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이게 다 무슨 짓이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자리를 만든 거니? 장모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던져놓았다. 그 안에는 그동안 내가 피를 말리며 모아온 진실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윗집 남자를 빤히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향수 냄새는 잘 지웠는지 모르겠네. 당신 몸에서 나는 그 역겨운 백합향. 우리 아내 몸에 묻혀놓고도 아직도 발뺌할 생각인가?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애써 당황함을 감추며 비웃음을 날렸다. 무슨 헛소리야? 나보고 지금 억지 부리는 거 아니야? 내가 바람 피운 증거를 남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 진짜 치졸하다. 그래, 억지라고 치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나는 태블릿 PC를 켜서 윗집 남자의 개인용 클라우드에서 복구한 문서들을 띄웠다. 그곳에는 명의 도용을 시도한 흔적과 우리 부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나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에게 보냈던 가짜 증거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아내를 유혹하며 나눈 대화의 조각들을 하나씩 증거로 제시했다. 당신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나 봐. 당신이 아내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쓴 그 심리 조작 전부 보고 있었어. 당신은 그저 이 여자를 이용해서 우리 집 재산을 털어먹고 사라지려던 것뿐이잖아. 말도 안 돼. 이건 다 네가 꾸민 조작이야. 윗집 남자가 고함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마저 나를 향해 소리치려던 그 순간 나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그것은 아내가 보지 말았어야 할, 그리고 윗집 남자가 가장 철저히 숨기고 싶어 했던 마지막 증거였다. 나는 그의 휴대폰과 연동되었던 자동 백업 서버에서 찾아낸 그가 다른 여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아내의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화면에 알림이 뜨자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 속 글자들은 잔인했다. 그 여자는 정말 쉬워.
남편한테 질린 척 연기 좀 해주면 금방 내 손아귀에 들어오거든. 이제 재산 다 정리되면 버리고 떠날 거야. 백합 향수 냄새? 그건 그 여자한테 내 흔적을 남기기 위한 내 장치일 뿐이지. 아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윗집 남자는 사색이 되어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나는 이미 그의 멱살을 잡고 거실 바닥에 처박았다. 아내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과 그 남자를 번갈아 보며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이 사실은 가장 추악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이제 누가 누구를 이용한 건지 확실히 알겠어? 내 차가운 물음에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 윗집 남자의 눈빛에 서린 살기를 나는 똑똑히 보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되고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정막 그 자체였다. 거실을 채우던 화사한 백합 향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만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다. 윗집 남자는 사기 미수와 주거 침입,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그는 치밀하지 못한 계획의 끝을 처참하게 맞이했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어떤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허무함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를 뿐이었다. 그가 아파트에서 쫓겨나던 날, 나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한때 우리 가정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남자가 저렇게나 무력한 존재였다니. 그동안 내가 그토록 그에게 휘둘렸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아내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안방 구석에 웅크려 앉아 몇 시간이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그 남자의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다. 그녀의 통곡 소리는 때때로 거실까지 새어나왔지만 나는 선뜻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를 안아줄 수 없었다. 내 예민한 후각은 여전히 그녀의 몸에서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불쾌할 정도로 강렬하게 남은 윗집 남자의 그 싸구려 샴푸 향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와 내 소매를 붙잡고 용서를 빌 때마다 나는 그 향기가 폐부 깊숙이 박히는 것 같아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도 그 사람의 계획에 노란한 피해자일 뿐이야. 그녀는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아내의 대담했던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부부의 지난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는 행위였으며 내가 가장 신뢰했던 향기를 배신하는 일이었다. 그녀가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진심 어린 참회일지도 모르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씻을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이 깊게 뿌리내렸다. 그녀가 밖에서 돌아올 때마다 나는 습관적으로 그녀의 옷깃에서 백합향을 찾으려 애쓴다. 하지만 이제 백합향이 나면 나는 그것이 정말 그녀의 향기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만인지 확인하려 주위를 맴도는 내 모습에 소름이 끼친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이미 각자의 섬에 갇힌 타인이나 다름없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화려하지만 우리 집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하다. 그녀는 여전히 내 곁에 있고 싶어 하지만 내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다. 문득 서늘한 밤 공기가 거실로 들어와 내 피부를 훑고 지나간다. 나는 다시금 생각한다. 과연 인간의 신뢰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바스러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아주 얇은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그녀의 손을 다시 잡는다는 것은 어쩌면 끝없는 의심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일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며 다시 믿음을 쌓아 올리는 인내의 과정일까? 오늘도 그녀는 내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방문 앞에서 서성인다. 나는 눈을 감고 있지만 그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저 문을 열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예전의 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끔찍한 의심의 굴레 속에서
남은 생을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내 안에 무엇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과연 우리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차가운 거리감이 영원히 우리를 갈라놓게 될까? 나는 굳게 닫힌 눈꺼풀 뒤로 쏟아지는 어둠을 응시하며 내일 아침 다시 마주할 그녀의 얼굴을 상상한다. 그 얼굴을 보고도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어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밤, 나는 끝내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벼랑 끝에 서 있다.